이번 특검의 세계 특검의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비단 뭐 이렇게 특정 인물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국정농단 전반을 밝히는 과정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갑자기 보수 언론 중에 하나인 수구 언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선일보가 고개를 쳐들고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까지 13명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사설에 평가를 했냐면은 13명 중에 절반 이상이 김건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신박한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사도 한 바닥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기사도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사설로도 그렇게 썼던 거 보면서 네. 야 정말 대단하다 조선일보는. 예. 그래놓고 난 다음에 사법부 얘기 나오거나 이러면 뭐 펄쩍펄쩍 뛰고 자기네들이 김명수 사퇴하라고 그렇게 했던 건 싹 까먹고 난 다음에 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야, 역시 조선일보는 태생적으로 안 되는 매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건희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왜 16가지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 제대로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일단은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구속시켜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적용할 수 있는 혐의만 먼저 적용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연결 지점을 못 찾았다기보다는 일단 먼저 관련돼 있는 대상자들을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소할 때 김건희랑 다 엮어서 기소하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수사한 거 보면서 아니 김건희 건 하나도 없는데 김건희 혐의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얘기를. 쓰고 있는 네. 거예요. 예. 그거 보면서 진짜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통일교도 그러면 김건희 기소 안 했다 그러면 통일교는 김건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희 유선희 기자가 나왔으니까 저희 이 얘기를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칭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는데 풀어서 하면 법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인 법령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을 다 담고 있는 그렇죠. 관련된 규명 관련된 법령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김건희 네. 개인만 수사하는 게 김건희 특검법이 아닌 게 맞는 거죠. 아니죠. 네. 명칭 자체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왜 이 보도에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거가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크게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세 가지씩이나.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보도에서 13명 중에 9명이나 뭐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관련이 없다고 거론된 인물 중에 권성동이나 이종호가 있어요. 근데 권성동은 체포 어이가 없어, 동의서의 그냥. 자체에서 김건희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한테 2023년 그 3월 6일 그 전당대회에서 그 통일교 집단을 가입시켜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게 체포 동의서의 이유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연관성이 없냐 하면 그게 절대 아닌데, 그쵸. 근데 이걸 이제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한 건 사실 사실관계부터 너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이종호도 공소장에 보면 아예 이제 이거는 그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주포자한테 본인이 김건희와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서 재판 감형시켜서 8천만 원을 수수했다. 요거로 지금 이제 기소된 거에서 거기서 공소장에도 이제 워딩이 나와요. 김건희와 뭐 VIP 윤석열이겠죠. 이야기를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이 워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또 특검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1번부터 16가지의 혐의를 담고 있고 16번째가 결국에는 김건희와 관련돼서 수사를 했을 때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엄밀하게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검법 자체를 잘못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삼부토건 이런 거, 그리고 뭐 건진법사 브로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됐고 거기서 김건희와의 연관고리 때문에 다 특검으로 넘어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명태균 사건에서 사실 지난 이미 이제 특검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조사받고 이준석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으면 특검 수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구속 기소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럼 별건으로 볼 것이냐 하면 사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고 한 네.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니 볼 실제로 수 아니, 조선일보가 뭐 의도가 빤한 게 지난번에 내란 특검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비난을 할 때 사설에서 네. 그 말 그대로 잘못된 사실을 인용했죠. 교회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최혜병 특검에서 한 거겠죠. 그 얘기를 가지고 경강부회를 지키고자 했던 게 뭐였냐? 한동훈에 대해서 기소전 증인신문이 약간 나쁘다는 잘못됐다는 논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설도 왜 갑자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이 논증을 왜 했냐, 마지막에 사설에 답이 나옵니다. 통일교회 국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김 여사와 무슨 상관인가? 국힘 당원인 국민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특검에 자신의 당적까지 알려줘야 하는가?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나서서 이렇게 싸워주는 겁니다. 그냥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범여권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을 비난을 하면서 결국은 직위원회 재판을 못 믿겠으니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자는 얘기를 했었고 보니까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법안을 하나 내놨는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쉽게 얘기해서 내란 그 재판부뿐만이 아니고 3대 특검에서 하는 모든 수사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보자는 법안을 냈는데 좀 현우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발표를 했던 것처럼 지금 형사 합의 25부에 그 내란 사건이 배당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란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합의부가 3명밖에 없어요. 판사가. 그 어떻게 지금 거기서 심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형사 사건들 줄줄이 달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건데 근데도 그동안에 계속 내버려 뒀다는 거야, 그거. 근데 판사를 거기다 한 명 지금 투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지법에서 내란 네. 재판 직위원 재판부에 그리고 한 명을 직위원 더 투입한다, 재판부, 일단. 25부가 네. 직위원 재판부거든요. 한 명 더 투입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근데 앞으로 특검에서 계속 기소해서 넘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형사합의부에 다 배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다른 형사 사건들도 막 밀려서 들어올 텐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 행정으로 대법원에서 좀 더 판사들을 투입해가지고 내란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건을 빼주던가. 직위원을 그렇지. 빼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직위원 판사만 빼면 돼요. 우리의 직위원을 불신하니까 네.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차마 자기들은 그걸 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사법부 입장에서는 자존심 곤란한 상해서라도 거지. 예. 그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아마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내란 특검법 발의하는 거에는 3개의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서울중앙지법하고 고법에다가 어차피 대법원으로 다 갈 거니 네. 따로따로 3개의 재판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원래는 있었는데 국회 추천 몫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법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그 국회 추천 몫은 다 뺐어요. 빼고 대신에 법무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도 또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반박할게요. 아니 물론 이제 그 법원 같은 경우에 유선희 기자도 잘 알겠지만은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내놓은 게 그 재판 관련돼 가지고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제 근데 사실 보면은, 예, 네. 근데 원래 이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가 그 벌써 그 윤석열이 그 구속 기소될 그 시기 때 이미 나왔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예상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지금까지 사실 미뤄져 온 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뭘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담 재판부를 그때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우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아마 판사를 한 명. 아 원래 법원에서 최초에 전담 재판부를 만들 거다는 얘기가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예. 그때 만들었어야지 원래 맞아요. 네, 법원 그렇죠. 스스로가. 예. 근데 본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거를 아마 전담을 했으면은 다 거기에 가는 판사들의 부담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나이브하게 생각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좀 이번에 하는 걸 떼빵식이긴 하죠. 보면은 직위원 재판부에는 1명을 늘려가지고 그 사람이 내란 재판 외에 다른 재판을 다 담당하게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중앙지법 형사 합의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주심과 배석 이렇게 그 재판장과 배석으로 나뉘는데 한 명이서 하는 게 단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3명이서 하는 게 중요한 사건을 하는 건데 합의부를 증설해달라는 요구를 행정처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법관을 보충해달라. 그러면은 내란이든 김건희든 간에 오는 대로 우리가 새로 배당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좀 처리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비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검 사건 한 건당 한 건은 일반 사건 5건으로 가중치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우리가 배당도 하고 심리도 하겠다고 하는데
여하간 이제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시작이니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직위원 재판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이 문제가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까지 심리 마치겠다고 했지만은 이걸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건데 우리 의원님의 좀 이렇게 방책은 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뭐 특별 재판부 설치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사법권 침해 이런 거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뭐 교통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저는 쟁점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대법원이 자초한 거다. 지난번에 파기환송 심의를 할 때 어쨌든 대법원 2부에 처음에 배당이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법원 2부에 누가 있나 봤더니 오경미 대법관이 그때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갑작스럽게 박탈을 했던 결정적인 전원합의체로 이유라고 간. 생각합니다. 예, 전원합의체로 간. 오경미 대법관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하나 문서 다 볼 거고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결론 나오는 데까지. 왜?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와 관련돼 있는 사건인데 이거를 갖다 허투루 할 수가 없을 거고 조이대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었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원합의체를 갖고 지금 나오는 것은 로그인 기록 밝히라고 하는데 밝히지 않잖아요. 공판 기록들 안 보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날림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내란 재판하는 것들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직위원이 와서 또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야 된다. 특별 재판부로. 그것이 국민적 여론에서 공감대가 훨씬 높을 거다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계속 돌려보니 국민들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요? 네. 예,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 여론들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믿을 수 있는 재판부에서 내란 심판들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압도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가자라고 한 거고요. 대신 속도가 중요하죠.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 설치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뭐 이제 법사위에 가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국민의힘이야 당연히 뭐 반대하겠지만 이왕에 어쨌든 방향이 정해지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입법화를 하고 재판부 설치를 위해서 사법부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지금의 대법원이 이거를 맡아서 사법부가 한다. 그러면 민주개혁 진영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갈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충 설명하자면 오금민 네.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유명하신 대법관이고 대법관이기도 예.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소수견 파기환송할 냈죠. 때 맞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던 두 명의 재판관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볼 때 이거 소보에서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실제로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뒤늦게 판사 투입하고 뭐하고 허겁지겁 저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이렇게 사법불신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예. 생각하고요. 법원이 일찍 제대로 했으면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오히려 방치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의 초유의 내란 사태가 발생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실패한 내란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야권이 반대하면 뭐 밑잡아 운전인데 한번 그냥 내란해보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런 맞습니다. 식으로 따진다면. 예. 왜냐하면 내란은 성공 아니면 실패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성공하면 자기 맘대로 다 모든 걸 가져가 버리는 거고 그냥 뭐 아니면 도란 말이에요. 예. 패배하면은 뭐 감옥 들어갔다가 사면을 받든 뭐 하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건데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보수 진영 쪽에서는 어차피 실패했잖아. 그럼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이브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법부라고 하는 곳이 조희대 대법관이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에 유리한 방식들로 이 사법행정을 끌고 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의심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그들이 끊임없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이라고 네. 봐요. 예. 예. 아니, 끊임없이 박정희, 전두환 여기에 대한 독재에 대한 희구나 그 시절이 좋았어라고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했기 예. 때문에 이런 독재 상황이 독재가 될 위험이 있을 때 자기들은 굉장히 관대한 사고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아까 이제 우리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게 네.
윤석열, 김건희가 모질이가 아닙니다. 예, 예. 법률에 대해서는 아까 9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예. 굉장히 빠삭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법안이 성안이 돼가지고 통과돼서 만약에 위헌 법률 시비가 됐을 경우를 상정을 또 해봐야 돼요. 네. 당연히 윤석열이 지금 젖을 놓고 기다립니다. 네, 이 네. 법안이 돼서 재판부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헌법 소원을 내든 재판부에다 위헌 법률 재판을 신청하든 간에 그런 도구들을 쓸 텐데 만약에 그 재판부가 그걸 받아준다거나 헌법 소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쉽게 얘기하면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방면되는 이상한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재판부 설치 법안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 법률적인 리스크는 해소한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만에 네네. 하나 예. 그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꼬투리 잡히면 지금 윤석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용하거든요. 예, 예.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통과되면 확 덮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문제에서 의원들이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의지라든가 예를 들면은 합리성만 가지고 돌출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면 예. 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법사위에서도 예, 예. 이건 신중하게 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이 가장 믿는 거는 조희대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당시에 2부에 배당됐던 것들을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과정은 분명하게 대선 부당 개입의 정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 이걸로 버틸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근에 조희대가 사전에 이 내용을 주변의 윤석열의 핵심 측근들과 논의했다. 공모한 흔적이 있다라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렇도록 예민한 것은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우연이었다라는 거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사전에 공모를 했다라는 건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인 물론 요소가 되는 그러하죠. 거고 네. 그건 사퇴각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제가 주진우 나경원이 이게 미친 게 아니라면 오늘도 무슨 AI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뭐 열린공감 방송이 방금 전에 채널A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그래요? 의원님, 제가 그 다시 그 방송 전체를 다 봤는데 AI 아닌데 왜 주진우하고 나경원은 저러는 걸까요? 네. 저도 몰라요. 절박한가 보죠. 사법적 조치를 이렇게 썼어요.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아마 사법적 조치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계속 네. AI가 아니었는데 AI로 조작된 증거라고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원은 제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원 기자는 네.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왜곡이다라고 해서 뉴스원 썼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사전 모의나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의 정황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위협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치를 흔들 거고 결국은 사퇴각으로 갈 거고 만에 하나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조희대 한독수가 만나는 거 봤다라는 거 하나만 터져나오면 바로 그날부로 사퇴해야 됩니다. 예, 물론 조사 이제 들어가야 좀, 됩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했잖아요. 저도 예. 조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들을 잘 모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사법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덕수하고 만남이나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것하고 그건 의원이 나름대로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 차원, 여건, 범여건에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원래 애초에 사법부를 좀 압박하는 차원도 저는 정치적으로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그냥 사법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저는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법안을 만드는 작업까지 들어갈 예. 때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칫하면 오만이나 독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거 국민들이 좀 되게 경계하는 거거든요. 민감하게 맞습니다. 바라볼 네. 부분이고요.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음. 왜냐하면 결국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란전단 재판부 추천도 받아야 될 거고 이런 과정에서 틀림없이 윤석열 쪽에서는 저런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몰고 재판이 넘어지죠. 멈출 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직위원이 미친 척하고 한 번 더 받아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 보수 성향을 갖고 있지만 나름 이제 합리적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국민의힘도 싫지만 네. 반대도 싫어. 이럴 경우에는 힘을 보탤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으로. 예. 그럴 경우는 진짜 49대 51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제 치밀하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